안녕하십니까. 한문학 강좌 TV를 맡은 한의사 이한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강평본 조문 75번째 한번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오늘 지금 이 시간에 녹화하는 것은 세 번째 녹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첫 번째 하고 비교적 잘했는데 중간에 너무 잘못 과하게 얘기한 부분이 있고 또 두 번째 하고 나서 비교적 만족을 했는데 오늘 한의원에 가서 보다 보니까 또 중요한 조문을 빼먹었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 번째 이제 제가 이 시간을 이 조문에 대해서 다시 반복해서 이제 강의를 하는 건데 문제는 이제 제가 두 번, 세 번 하는 거는 뭐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제가 도대체 한 말이 중요한 말을 그 이전에 얘기했는지 안 했는지 이제 생각이 잘 안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제가 이전에 이제 녹화해둔 얘기를 또 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냥 이 조문은 앞에서 나왔던 조문하고 유사해요. 자, 미진맥 시 아직 의사가 환자의 그 진맥을 하기 전에 이런 소리죠. 환자가 스스로 자기 스스로 손을 끼고서 스스로 가슴을 눌러주는 거든, 스스로 눌러주거든. 이렇게 우리가 팔짱을 끼는 것, 이렇게 이해도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팔짱을 끼는 거나, 손을 끼고 심장 부위를 이렇게 진정시키기 위해서 눌러주는 행위를 말하는 거죠. 이러한 행동을 하면은 의사는 이것으로 인해서 요 이는 요 앞에의 환자의 행동을 이어받는 거예요. 의사는 이와 같은 행동을 통해서 이런 소리예요. 이 교라고 하는 거는 가르치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때는 일종의 시행 명령. 그러니까 교시가 똑같은 말이에요. 교시, 그러니까 시험 삼아 뭐뭐 하게끔 하다, 시키다 이런 소리예요. 이 교도 일종의 사역 동사라고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환자한테 당신 한번 기침을 한번 해보세요 이런 소리예요. 환자가 스스로 그 사람이 손을 깍지 끼고 가슴을 누르거든 그와 같은 행동을 통해 가지고 의사는 환자한테 실험 삼아서 기침 이렇게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럴 때 기침을 잘 못하는 경우 여기서 불자로 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글을 읽다 보면 절대 부정으로 해석할 필요가 없다는 거 우리가 항상 여유를 가지고서 글을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침을 잘 못한다. 이것은 이런 경우 이 사람 반드시 귀 쪽, 양쪽 귀가 어두워서 들리지 못하는 것이다. 근데 이것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자 소위연 이하 이렇게 표현되는 것은 전부 다 어떤 이유잖아요. 요즘에 말로 하면은 병리적인 문제, 병리 또는 병인이 될 수도 있죠. 이것은 그 이유는 거듭 발한함으로 인해 가지고 허약해졌다. 그러니까 요거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허약해졌다. 이게 도대체 뭐죠? 이렇게 거듭 발한하게 되면은 진액이 부족해진 상태잖아요. 이 유명한 얘기죠. 탈진액, 탈액, 망액, 망양. 망양증으로 빠졌다는 얘기죠. 탈진액이 망양했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허라고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이제 기존에 나왔던 원래 계지감초탕이죠. 보통 병인이 차수자 모심하는 것은 계지감초탕인데 여기서는 감초 건강탕을 쓴다는 얘기예요. 요 허라고 하는 의미는 더 나아가서는 사역탕을 쓸 수가 있다는 뜻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배워야 될 점은 우리가 앞에 조문에서 태양병에 예를 들어서 계지탕으로 발한을 했는데 수루부지 해가지고 사지통통 뭐 난이 굴신하고 소변부리가 나왔잖아요. 거기에서 정말로 옛날에 그 성무기 그분이 유명한 그 해석을 했잖아요. 그 해석은 정말 지금까지 고금에 남을 수 있는 우리가 옛날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탈액망양 한글로 쓰겠습니다. 탈액망양이란 말을 성무기가 처음으로 썼다는 얘기예요. 성무기가 이와 같은 해석을 내린 거예요. 계지가부좌탕을 우리가 보통 진액이 손상이 됐는데
왜 망향이라고 했느냐? 예, 이게 놀라운 발상이죠. 이게 옛날 사람이 가지고 있던 사고방식이에요. 우리가 진액이 손상되면은 수액을 공급하는데 기본적으로 하는데 옛날 사람은 그렇게 생각한 게 많이 아니라 탈액으로 인해서 진액이 고갈됨으로 인해서 망향장으로도 빠지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을 앞에서도 말해줬고 여기서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거듭 발한함으로 해서 허증으로 빠졌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단순히 예를 들어서 열증 그렇게 우리가 진액이 고갈되면 자음과 같은 거 가지고 음호 화동이 생긴다 그러잖아요. 그와 반대의 현상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허증이라고 여기서 말했을 때는 부자재를 쓴다든가 건강을 쓴다든가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다는 거. 예. 자, 여기서는 이 설이라고 하는 것은 가정이에요. 가정법.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환자로 봤을 때 우리가 뭐 발한하고 거듭 발한하거나 합법을 쓰거나 토법을 쓰는 경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듭 발한하지 않더라도 여기는 제가 글자 하나 빼먹었는데 위자 양허증이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거듭 발한하지 않아도 그 사람의 내재적인 소인이 양허증에 가까운 사람들은 차수자 모심하는 경우는 비단 심계를 진정시키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또한 체온 보존하기 위한 거다. 자, 우리가 무심결에 이렇게 가슴을 이렇게 한다. 어떤 사람이 자주 이렇게 한다. 물론 습관적으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 무의식적인 행동에는 그 사람의 성향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보면 건방지다. 우리가 어른들 앞에서 이러지는 않죠. 이렇게 하는 건 뭐냐면은 결국 이렇게 하는 거는 자기 몸을 피부의 면적을 축소시킴으로써 체온을 보존시키기 위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장을 진정시키기 위한 것도 있지만 체온 보존을 위한 것도 내포되어 있다. 여러분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현대적인 관점에서 때는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현운이라든가 일용, 우리가 어지럽다든가 일용은 알고 보면은 심하게의 반응에 불과하다. 여러분 우리가 심장이 막 뛰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 충격에 의해 가지고서 현운증이라든가 가벼운 현운증이라든가 기울림 현상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 그러면 결국 심하게는 뭐 때문에 그러죠? 정수증에 의해서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정수증은 결국은 뭐죠? 망향증에 해당됩니다. 망향증. 망향증. 이 경우 중경은 계지감초탕이나 또는 감초건강탕 또 앞으로 더 진행이 되면 소위 말해서 사역탕도 치료할 수가 있다는 것. 그런데 만일의 경우 우리가 고방을 모르고 고방의 개념을 모르고 그냥 문자적으로만 해석을 했을 때 이 글을 봤을 때 여기에 봤을 때 여기 보면은 이건 원래 주석이 그런데 허증이네. 이 허증을 잘못 이해한다는 거예요. 후세방적 허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만일의 경우 후세의안에 미혹이 되면 이 처방으로서 여러분 계지감초탕이라든가 감초건강탕을 보고서 비웃지 않을 사람이 적다. 이거 제가 그랬다는 겁니다. 저도 이걸 고방 공부하면서 이까지 있냐 이런 거예요. 계지감초, 감초건강. 우리가 알도 모르던 간에 약 쓸 때 얼마나 많이 씁니까? 이 약을. 그러나 우리가 사용하는 계지감초와 고방에서 말하는 계지감초의 양은 차이가 굉장히 많다는 것.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계지를 2돈을 쓰는 것과 계지를 8돈을 쓰는 것은 계지라고 하는 약은 같지만 그 효력은 완전히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감초를 우리가 2돈 쓰는 것과 감초를 10돈을 쓰는 것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감초는 감초인데 감초가 발휘하는 효능을 우리는 모른다는 겁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그냥 생각 한쪽, 감초 한쪽, 대추 한쪽 놓는 거에 익숙해져 있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감초도 여러분 경우에 따라서는요, 8돈을 쓸 수도 있고 12돈을 쓸 수도 있습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은 부작용도 분명히 나타났지만 효과도 굉장히 탁월하다는 거. 예. 그러니까 우리가 고방을 배우면서 우리가 약의 가지수를 어떻게 해서든 줄이고 오히려 몇 가지 약, 최소한도 약 우리가 10가지를 쓰던 뭐 12~13가지를 쓰던지 간에 그 중에 군신에 해당되는 약은 정말 대량으로 그 약을 쓰는 습관을 일단은 갖는 게 저는 좋다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여러분 발한 후에 물을 많이 마시면 이 사람은 발한하고 나서 진액이 부족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탈수증에 있구나. 그러니까 또 물을 많이 마시는 건 당연하죠. 자, 그런데 반드시 호흡곤란이 생기고 또 이수관지라고 하는 거는 물로서 여기서는 찬물이죠. 찬물로서 물을 끼얹으면 몸에 끼얹으면 또 반드시 천식을 일으킬 수가 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천으로만 해석할 필요는 없어요. 제 경험으로 보면은 해수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기침하는 걸 말해요. 자, 이게 제가 예를 들어서 고속버스를 타고 장거리를 하다 보면 특히 여름에 실내 온도가 차 안의 온도가 거의 18도까지 떨어뜨립니다. 18도. 기본적으로 우리는 한 23도에서 여러분 24도가 적정 온도예요. 실내 온도가. 그런데 18도를 떨어뜨려 놓으면은 피부에 예를 들어서 느끼는 감각이 급속도로 떨어지기 때문에 냉방기를 트는 순간 한 몇 분 있다 보면 사람들이 차 안에서 보면 재채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주의 깊게 관찰해 봤어요. 그런 것을. 저도 기침을 하지만 이렇게 하지만은 뒤에서도 이런 소리가 들려요.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체온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은 기침을 하거나 호흡곤란이 생긴다는 거. 그래서 제가 그전에도 내경에 나온 말, 형한음냉, 몸을 차갑게 하고, 음냉, 찬 물을 마시게 되면은, 찬 물을 마시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이거면 폐의 기능을 위축시킨다. 그러나 여러분, 폐만 상폐되는 게 아니죠. 찬 거를 많이 마시게 되거나 여러분, 우리 몸이 인체가 한사에 노출이 오래되면은 여러분, 처음에는 호흡기 계통만 예를 들어서 손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감기하면 요즘에는 이 호흡기 계통만을 말합니다. 그러나 옛날 사람들은 장상한이란 말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폐상한만 알지 장상한은 몰라요. 이게 유명한 얘기입니다. 장상한. 복부로 한기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에는 너무 호흡기 쪽으로만, 우리가 감기 걸리면 호흡기 쪽으로만 노출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장상한이란 말 여러분들이, 이거는 제가 만드는 얘기가 아니라 예전 사람들이 썼던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한음냉이 얼마만큼 중요하냐 일상생활에서 여러분. 제가 선생님한테 1년 동안 도제식으로 그분 밑에서 있을 때 그분이 우리가 찬 거에 노출되는 거를 극도로 싫어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몰랐습니다. 그게 왜 중요한지를. 형한음냉이라고 하는 말이 막연하게 나온 게 아니에요. 황제내경에 정말로 주옥 같은 말 중에 하나예요. 그게 형한음냉, 몸을 차갑게 하고 찬 음료수, 찬 물을 마시게 되면은 폐가 손상이 되는지만 실질적으로 장도 경우에 따른 손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흡기 질환은 대부분이 그 사람의 소화기하고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 이거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지만이 얼마든지 응용을 할 수가 있고, 고방이라든가 이런 글들이 현실적으로 눈이 떨어집니다. 눈이 띄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병이 생기는 거는 뭐 굉장히 심한 어떤 세계적으로 저기 뭐 해가지고 바이러스라든가 이렇게 그런 거는 우리가 살면서 몇 번 없는 거죠. 대부분의 병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잠자는 습관, 먹는 습관, 물 한 번 먹는 것, 여기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물도 많이 마시면 안 됩니다. 물도 마시는 요령이 있어요. 자, 상한론의 첫 보면은 호흡곤란, 천식에 해당되는 경우는 대체적으로 대표적으로 이 세 가지 경로점을 알고 보면 이게 답니다. 사기가 표 위에 있으면 천식이 일어난다. 이거 대표적으로 마왕탕수죠. 무한이천. 유명한 말이죠. 땀을 흘리지 않음으로써 호흡곤란이 생긴다. 땀을 흘리지 않는다는 건 왜 그럴까요? 우리가 감기하고 관계없이 그 사람의 피부가 두껍고, 예를 들어서 호흡곤란, 피부 호흡이 곤란한 사람들은 피부의 윤색이 적어져요. 까칠까칠합니다. 약간. 그리고 살찐 사람들 보면은 피부가 약간 검티틱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리고 얼굴도 부두쭉 검기도 하고 붉기도 하고 그럽니다. 왜? 바깥으로 노폐물로 배설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럴 때는 마왕탕이라고 하는 정말로 저는 한의학 역사에서 정말 마왕탕, 대승기탕 이런 거는 정말 명방이라고 생각합니다. 명처방, 불후의 명처방이라고 봅니다. 또 사기가 이에 있어서 천식하는 경우, 이게 복만이천이잖아요. 복부가 우리가 대변이 곤란해지면서 복부가 팽만해지면서 복부의 그 가스가 밑으로 대변을 통해서 배출이 되어져야 되는데 밑에가 막히면 어떻게 되죠? 반대로 위로 올라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 우리 몸은 마치 풍선 효과처럼 어느 쪽이 막히면은 상대 쪽으로 그 압력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니까 밑으로 배설돼야 될 배설물이 막히게 되면은 반대로 위로 올라가고, 또 외부로 배설돼야 될 땀이 배설되지 못하면 그것은 바로 내부로 밀어 들어온다. 그러니까 표와 리, 내외는 항상 서로 원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제가 그전에도 이런 말 썼죠. 표리는 혹은, 제가 워낙 이런 말을 좋아하니까, 표리는 서로 뿌리를 연결되어 있다. 그러니까 표는 이에 뿌리고 리는 표의 뿌리예요, 여러분. 표증이라고 그래서 가볍게 엮이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 이것도 다 편견입니다. 병이 표 위에 있으면은, 물론 상대적으로 반표발리증보다 치료가 쉽게 보이죠. 그러나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병이 표 위에 있으면 병의 증상이 굉장히 복잡해져요. 상한론 전체에 예를 들어서 3분의 2가 전부 다 표병입니다. 표병이에요, 여러분. 태양병이 제일 두껍잖아요. 소양증 한 페이지예요, 여러분. 양명병도 한 페이지입니다. 사문병도 몇 페이지 불과해요. 전부 다 표병에 해당돼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또 정수증으로 인해서 호흡곤란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심하유숙이라든가 이런 거, 그리고 위내 정수증 이런 거, 그러니까 소청룡탕이라든가 오룡산증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영계추감탕에도 전부 다 호흡곤란이 있다는 것. 왜냐하면 수기의 발작으로 인해서 천식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 이 사이에 변증들이 이렇게 균일하지 않으나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하죠. 이것 말고도 여러 개 있을 수가 있죠. 큰 틀을 이에 세우면은 그 부수적인 문제들을 이렇게 뭐랄까 실타래가 이렇게 물러내지지 않는다 이런 소리죠. 발한 후에 진액이 손망대서 갈욕 음수어도 우리가 진액이 고갈돼 가지고 물을 마시려고 하는 경우 얼마든지 있죠. 이럴 때 여러분 서서히 마시면 좋다. 서서히 조금씩 마시면 낫는다. 저는 우리가 오늘 공부한 내용 중에서 기억해야 될 내용 중에 하나가 이게 앞에서도 나왔죠.
백포가인삼탕증이라든가 오룡산증 같은 경우도 물을 갑작스럽게 마시게 되면요 수역증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물을 천천히 조금씩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 제가 강의를 할 때 물을 한 잔 갖다 놨는데 물을 한 번에 많이 안 마셔요. 그냥 입가심하는 정도. 그러니까 목이 마를수록 입가심하는 정도로 물을 조금씩 마시는 게 좋다. 여러분 생각하실 때 여러분 이 물이 소화가 잘 됩니까? 소화가 안 됩니까? 여러분 물에 체한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물에 체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거를 몰라요. 네. 실질적으로 웬만큼 한의사가 됐든 의사가 됐든지 간에 물만큼 소화 잘 되는 게 어디 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여러분 물이 정말로 소화가 안 되는 물질이에요. 오히려 물로 인해서 체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는데 우리가 모르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물을 한 번에 많이 마시는 것보다 물을 조금씩 천천히 마시는 습관을 가져야 된다는 것. 자, 제가 여러분 이런 말 있죠. 물도 씹어서 먹으라. 물도 씹어서 먹으라 그러잖아요. 그게 바로 소소의 음지라는 말하고 같이 이렇게 이해해도 좋겠습니다. 제가 제 개인적인 이야기인데 올 여름에 집사람하고 우리 가족들 애들하고 지방에 놀러 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첫날 이제 호텔에서 자고 이제 막 움직여야 되는데 집사람이 갑자기 난리가 난 거예요. 머리가 아프고 가슴이 아프고 또 배도 아프고 막 정신이 없는 거예요. 아이고 뭐 가족들이 완전히 비상이 걸렸죠. 그것도 아침에. 그래서 제가 보고 언제서부터 그랬느냐 그랬더니 자기는 아침에 물 한 잔 마신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물에 체한 거구나. 수체 증상이라 아는 거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실질적으로 갇혀 있어 보니까 두통이 굉장히 아팠고 그리고 심장에 통증이 있었고 그리고 복통도 있었어요, 여러분. 뭐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리고 오심증, 막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막 어지럽기도 하고 만절부절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며느리가 아침에 일찍 요즘 젊은 친구들은 다 또 빠르잖아요. 휴대폰으로 검색해 보니까 아침에 문 열은 약국이 바로 호텔 앞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갔더니 다행히 또 그 약국에서 조제 한약을 팔았는데 저한테 묻더라고요. 바나사심탕이라는 약이 있대요. 바나사심탕. 그래서 좋다. 그거 좋은 약이니까 그거 가져와라. 그러니까 가져와가지고 먹이고 났더니 한 1시간, 2시간 여행 이렇게 차로 운전하는데 이게 가라앉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물에 체한다. 우리가 떡만 체하는 게 아니라 물에도 체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예전에 한 15년 전에 봤던 환자분인데 그분은 정말로 침 맞으러 매일 오시는 분이에요. 6개월 계속 정말. 근데 어느 순간 안 오시는 거예요. 보름 한 달 동안 안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안 오시는가 보다 했더니 나중에 누구를 통해서 들었는데 그분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굉장히 건강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왜 돌아가셨냐 그랬더니 관광 가시는 동안에 차 안에서 관광법소에서 떡을 잡수신 거예요. 근데 떡이 급체를 해가지고 그 안에서 결국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식체라든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정말로 급성적이고 무섭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 같은 거 먹을 때 천천히 먹는 습관, 특히 나이 먹어서 소화 안 되고 이러고 심장병 있는 사람들은 떡 같은 것들은 웬만하면은 차 안에서 먹으면 안 된다는 거, 응급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 저는 올해 물에 체하면은 어느 정도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정수증에 의해서 정수증은 책에서 보통 심계만 많이 나오거든요. 심계, 가슴이 두근거리는 경우. 이럴 때는 손으로 이렇게 눌러주고 막 이런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심계증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정수증이 있으면은
자심증도 있어요, 여러분. 예, 심장을 바늘이 찌르는 것 같은 통증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이게. 물론 현대는 심장에 통증이 있으면 한의원에 안 오죠. 심근경색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협심증, 역류성 식도염 같은 경우도 여러분 심장을 찌르듯이 아픈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물론 혼동하면 물론 안 되죠.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정수증으로 수체로 인해서 여러분 요게 책에 있는 것은 아주 극소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각도에서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 종류의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되고, 자, 소소요 음지 이게 얼마만큼 중요한 말인가. 이게 분명히 이게 조문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물은 그만큼 소화가 잘 되는 것 같지만 소화가 안 됩니다. 여러분 갑자기 찬물 한 컵 마셔보세요. 어떤 경우는 바로 기침이 나옵니다. 자, 만약 이와 같은 경우에 급하게 물을 많이 마시게 되면은 수기가 상역함으로써 호흡곤란이 생긴다. 이런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다는 거. 만약 그 찬물로서 우리 몸에 끼어서 냉수욕 해가지고 돌연히 피부의 체온이 떨어지게 되면 여러분 우리 주리가 피부가 이렇게 다치게 됩니다. 순간적으로. 본능적으로 이거는 우리 의지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체온을 보존하기 위해서 주리가 다치게 된다 소리예요. 그렇게 되면은 수기가 상역하면서 혹 천식이 일어난다. 이거는 제 해석입니다. 모두 이것은 일시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치료하지 않더라도 무슨 문제가 있겠는가. 그거는 뭐 안정을 시키고 시간이 조금 지나면 회복이 되면 되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체력이 약한 사람들, 우리가 보통 기가 약하다고 하는 분들은 항상 긴 팔을 입어야 돼요. 그리고 지나치게 냉방이 된 데는 피하시고 항상 긴 소매 입어가지고 이 손 바로 손목 있는 데까지 체온을 보존해야 돼요. 짧은 소매 입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 따라서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그 보통 우리가 현대에 들어서 알러지, 비위염, 중이염은 여러분 요즘에는 그러잖아요. 이건 감기가 아니고 알러지 중이염. 그러니까 잠깐만 말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환자들로 하여금 길들이는 겁니다. 그와 같은 말로 해가지고 그거는 감기 증후군이에요, 여러분. 그게 뭐냐? 우리가 바이러스에 이렇게 감염이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체온을 보존을 못하고 장이 차졌을 때 여러분 알러지 비위염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소화기 계통이 좋아지는 것만큼 호흡기 계통이 좋아지는 거지, 소화기 계통의 기능이 나쁜데 심하의 수기가 있는 상태에서는 호흡기 거를 아무리 치료를 해도 근본적으로 잘 되지 않는다는 거. 그러니까 복부를 따뜻하게 해줘야 된다는 거. 또 피부에 적정하게 피부가 외감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사에 노출되지 않도록 그와 같은 완전히 우리가 체질화돼야 돼요. 완전히 그 우리가 뭐 의식화한다 그러잖아요. 이게 완전히 체득이 돼야 됩니다. 대충 하면 안 돼요. 형한음냉이 우리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 저는 유전적인 그런 거는 모르니까 말하지 않겠습니다. 형한음냉이 차지하는 병증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 자, 그러면은 회는 어떻겠습니까? 나름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소민이라고 하는 체질의 사람들, 소화기 계통이 문제가 있는 분들은, 위무력증이나 위하소가 있는 분들은 심지어는 과일, 야채, 회, 나름식 이런 것들은 절대적으로 나쁘다는 거. 만약에 먹고 싶을 때 조금씩, 그리고 천천히 먹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책에 있는 거를 피상적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해를, 몇 가지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피부 체온이 얼마만큼 중요한지 이거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모든 병은 피부의 적정 온도가 떨어짐으로써
수많은 병증이 생긴다는 거. 어떻게 보면은 병증의 3분의 2, 아니 3분의 2가 뭡니까? 10분의 여러분 7에 해당되죠. 뭐 똑같은 얘기겠지만 70%에 해당되는 병증은 전부 다 피부 체온하고 관계가 있다는 거. 상한론이 책이 구조가 말해주고 있잖아요. 자, 제가 이제 이 조문을 지금 세 번째 녹화를 하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조금씩 문제가 있었는데 결국은 뭐냐면 제가 이 조문을 해석을 안 한 거예요, 여러분. 자, 발안하고 났더니 수약과 물과 약물을 마시지 못했다. 이거는 여기다. 이거는 이제 주석으로 나와 있는 거죠. 자, 어떤 환자한테 발안을 시켰는데 이 사람이 그다음부터 물을 못 마신다는 거예요. 물이든 약이든 못 마신다. 왜 못 마실까? 이게 의문이죠. 근데 조문에는 없어요. 근데 여기다 그랬잖아요. 근데 앞에서 우리가 오령산증에 뭐라 그랬죠? 수역이라는 말이 있었죠. 여기서 이게 바로 거역한 거다. 근데 다른 시각에도 볼 수가 있어요. 물로 인해서 이 사람이 흉증이 난 정수증에 수기가 있음으로 해서 그 수기로 인해 가지고서 반발해서 나타나는 것도 여기지만 다른 원인으로도 생각할 수 있다는 것. 다시 더욱더 발언하고 또 했더니 이 사람이 구토하고 설사하는 게 멈추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건 죄송합니다. 이거는 밑에 줄에 걸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조문은 자, 구토하고 설사하면 뭐죠? 우리가 보통 말하는 토사강난이잖아요. 토사강난은 대표적으로 해당되는 곽향정 이상이에요. 쓸 수가 있습니다. 곽향정에서 쓸 수가 있어요. 토하고 설사가 멈추지 않는다. 대표적으로 눈 감고 곽향정 써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발안하고 토하고 합법 한 토화를 하고 난 뒤에 허번으로 부득면호돼. 허번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허번으로 인하여 이 사람이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여러분 이 면을 잠을 못 잔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현실적으로. 휴식을 취하지 못한 허번으로 눕지를 못한다. 휴식을 취하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와 같은 증상들이 심해지면은 번조증이 심해지면은 소리야. 여기 이 극이라고 하는 거는 번조증이 심해지면 반드시 반복 전도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 반복 전도를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육체가 편안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요동치는 것, 편안하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심중이 온해하니 이때는 치자시탕으로 치료하고 만약에 속이라고 하는 것, 자 어떤 글에는 어떤 조문에는 단기라는 표현도 있어요. 주로 그것은 예를 들어서 승기탕에서는 단기라고 나와 있고 그것은 소기보다도 더 증상이 심한 것을 말해요. 이 소기는 이렇게 숨이 예를 들어서 조금 얕은 거, 단기는 그야말로 더 호흡곤란에 갇혀올 정도로 숨이 차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의 경우 구토증이 있는 상태에서는 치자에다가 생강을 하고 기가 이렇게 호흡이 얕을 때는 거기다가 치자에다 감초탕으로 이렇게 치료한다. 자, 제가 오늘 한의원에서 아침에 써놓은 글이 바로 이 글이에요. 몇 개의 글을 제가 다시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상조문과 같은 경우 상조문은 뭐냐면은 여기에서 이제 요 조문을 말하는 거예요. 잠깐만요. 요 조문. 요 두 개의 조문을 말하는 거예요. 요것과 이 두 번째. 요거는 밑에 걸리는 거고 이 두 개의 조문이 사실은 갖춰지지 못했기 때문에 예로부터 자고로 이거는 고방이 아니라 옛날서부터 방위 여기에 대한 처방이 사람마다 좀 달랐다. 자, 어떤 사람은 오령산으로 치료해야 된다고 그랬고 어떤 사람들은 소바나에다가 소바나의 복령을 치료한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이진탕 종류겠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거는 이제 가금이 말한 거예요.
치자시탕이나 과채산으로 치료해야 된다. 예. 자, 그러나 제 개인적으로 보통 그냥 보면은 이 윗조문은 주로 정수증에 해당되는 오룡산증에 해당되는 약이기 때문에 수약 부두입구자는 소위 수역으로 보는 게 합당하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토하가 부재하는 것은 알고 보면은 정수증이 상충하고 하박하면서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하지만 또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불감자신 제가 감히 스스로 내 견해를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때는 잠시 덮어둔다 이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치자시탕도 여러분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조문은 치자시탕에 해당되는 조문이에요. 다음서부터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조문이 있을 때는 그 조문에 그 위의 조문과 아래 조문에 해당되는 처방에 따라서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뒤에 보면은 흉중질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예. 치자시탕에 흉중질하게 되면은 가슴이 뭔가 이렇게 꽉 막혀 있는 것 같으면은 물을 마시기 곤란한 점도 있다는 거. 예. 그러나 여기서는 어쨌든 간에 조문이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옛날서부터 학자들마다 이렇게 견해가 차이가 있다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요거는 우리가 참고하고 각자의 그 취향대로 따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서 우리가 봤던 요 조문에 대한 거죠. 요 조문에 대한 해석. 자, 여기 발한, 토한 뒤에 이거는 옛날에 쓰던 관리잖아요. 발한하고 토하고 합법을 쓰고. 그리고 났더니 허번 부득면허대. 자, 여기에 이 허자에 대해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돼요. 또 심해지면, 그 번조증이 심해지면 이렇게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는 거죠. 의존근감에 보니까 제가 3년 전에 썼던 데는 이 글이 없었어요. 근데 요번에 이거는 쓰는 게 맞다. 근데 의존근감의 해석은 이런 종류의 해석들이 많아요. 자, 이게 뭐냐면은 미경, 경험하지 않았다 이 소리예요. 아직 시행하지 않았다. 이경, 이미 시행했다 이런 소리예요. 그러니까 한토하를 이미 아직 시행하지 않았기 전에, 하기 전에 한토하법을 쓰지 않았는데 환자가 번조증이 있는 경우는 대부분 열에 속한다. 여러분 이 다자도 기울여야 돼요. 주의를 해야 돼요. 전적으로 열이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대부분 열에 속한다. 이것은 뭐죠? 확률로 얘기한 거예요. 확률. 그냥 지나갈 수도 있죠. 절대적으로 긍정한 게 아니라 대부분이 이렇다는 거죠. 이런 것은 열번이요. 자, 한토합법을 쓰고 나서 번열증이 있는 것은 대부분 허증에 속한다. 이거는 결국은 뭐죠? 실증이라는 거죠. 이거는 허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허번이라고 했다. 자, 의존근감 같이 이와 같이 말한다면 이거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현실성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문자적인 해석이에요, 결국은. 만약의 경우 그 의존근감에서 말한 내용과 같다면, 자, 우리 현대에 사는 우리와 같은 사람들은 일찍이 여러분 한토화법을 쓰지 않았잖아요. 한토화법을 어떤 환자가 왔는데 그 사람한테 한토화법을 쓰지 않았는데 그 환자가 번열증이 있는 상황이라면 이런 소리예요. 그러면 그 번은 열번이 분명하다. 그러면은 열번이 불명하면은 확년을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 어느 겨울에 어느 틈에 어느 날에 치자시탕을 활용할 수가 있겠네요. 영영 치자시탕을 쓸 수가 없죠. 왜? 우리가 일평생에 한토화법을 쓴 일은 없잖아요. 그러면 치자시탕을 못 쓰는 거죠. 왜? 모든 열은 실열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발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존근감도 그런 식으로 말한 거는 아닙니다. 사실은. 그래서 여기에 다차를 써놓은 거예요. 대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토화를 했다고 하는 건 뭐죠? 이미 탈진액했다는 얘기잖아요. 탈핵했다. 탈핵했다.
그렇기 때문에 진액이 고갈됐으니까 허증에 속한다. 이런 말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우리가. 예. 그러면 우리가 경험하는 열은, 번열은 전부 다 신열 열번에 속하고 신열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면은 늙어 죽을 때까지 치자시탕을 쓸 일이 전혀 없는 거죠. 이게 모순입니다. 그러니까 해석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책에 이런 식으로 이 주석은 정말 잘 쓴 주석이에요. 예, 멋있는 주석입니다. 그 전에도 그 앞에서도 우리가 학질에서 의존공감의 해석이 이런 이유가 굉장히 많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런 해석들을 볼 때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야지 이것을 이렇게 전적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구분을 해가지고 한토화법을 썼느냐 쓰지 않느냐에 따라서 신열과 허열로 나눈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실질적으로 안 그렇다는 거. 예. 이것은 명분상에서 강구한 것이지 강구한 것이기 때문에 예, 이것은 예, 의존공감의 해석은 명분상에서 논한 거다. 예. 참고하는 것은 그래도 괜찮지만 너무 지나치게 믿는 것은 옳지가 않다. 자, 우리 가서 또 하나. 번은 도대체 뭐냐? 번이라는 말은 심번을 말하는 겁니다. 심장의 이 가슴이 답답하다는 뜻이에요. 조는 뭐냐 도대체? 여기에는 조는 없는데 조는 뭐냐? 몸이 요동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 말하면 안절부절하는 거예요. 안절부절. 예. 부득면은 뭐냐? 잠을 이루지 못하는 거 알고 있다. 번으로 인해서 능히 잠을 눕지 못하는 거다. 번열로 인해서 능히 눕지 못하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 말 하나에도 여러분 기가 막힌 말이죠. 예. 하나의 이것이 번이 원인이 되고 불능하는 결과가 되잖아요. 이게 일종의 이것도 채용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상한론은 이런 데 있어서 아주 탁월하게 글을 썼다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번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번은 병의 뿌리고 조라든가 부득면은 알고 보면은 하나의 그림자예요, 여러분. 그림자. 예. 뿌리에 대한 그림자가 반응이죠. 그래서 병정이라고 이렇게 표시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병증 가운데 이런 것은 그림자에 불과한 게 많아요, 여러분. 근데 그 병증이 굉장히 극심하죠. 반복 전도가 얼마나 심한 병증입니까? 그런데 치료는 반복 전도에 있는 게 아니라 번열의 강도에 있다는 거. 그래서 심히 번하면 번할수록 몸은 더욱더 편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파악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신미번하면 신미조를 가지거라. 예. 이건 뭐 제가 잘 쓰는 어떤 저만의 이제 문체라고는 건방지다고 할 수 있으니까 예, 제가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이렇게 글 쓰는 거를. 예.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글을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서 상한론 조문을 보면은 정말로 예, 리듬, 병세에 따라서 글을 쓰는 것이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번이라고 말할 때는 그 안에 조가 내포되어 있다. 조를 얘기했을 때는 그 안에 번이 내포되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을 예, 서로 이렇게 갈마들어서 이해해야 된다는 거. 자, 여기서 약극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번열이 매우 심한 상태다. 반복 전도는 뭐냐? 이 번조증으로 인해서 편안하지 못하는 것을 말하는 거다. 이거는 의존공감에 나와 있는 거를 제가 그대로 인용을 했습니다. 요만큼은 조문영 씨라고 하는 거 맞기 때문에.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조의 조증이 심하냐 심하지 않느냐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그 사람의 번열의 정황, 어떠한 상태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경이 심번만 쓰는 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을 기록한 거예요. 부득면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반복 전도라든가 심중온해라든가 이와 같은 거를 쓴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나타난 현상의 증상을 통해 가지고서 이 병의 뿌리가 번열증이 심하냐 심하지 않느냐를 판가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병정을 통해 가지고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래서 여러분 중경의 글은 짧지만은 정말로 놀라울 정도로 합리적으로 근거가 있고 서로 어떠한 병증이 원인 관계로 맺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여기서 그 의존근감에서는 한토화를 썼느냐 쓰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번을 실번이냐 허번으로 나눴잖아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번 부등면이라고 기술하지 않고 이에 허번 부등면으로 기술한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다. 우리가 보통 심중온해는 무슨 말이냐면은 가슴에 뭔가 이렇게 맺혀가지고 그것이 기운이 순환을 이루지 못하고 눌려져 있는 모습이니 이것이 심중온해가 심하게 되면 결용증에 간다. 왜냐하면 결용증에도 함용탕증에도 여러분 심중온해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심중온해는 오로지 치자시탕증만을 위한 증상이 아니고 또한 함용탕이라든가 승기탕이라든가 사심탕증에도 있는 증상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허반으로서 치자시탕의 구실로 삼은 것이나 상대적으로 본 거예요, 여러분. 함용탕이나 승기탕은 열이 심하기 때문에 그 열의 실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치자시탕은 열의 실체가 없다는 거였기 때문에 허번인 겁니다. 그리고 원래는 이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열 강도가 낮기 때문에 허번이라고 붙여놓은 거예요. 이 허자는 누차 말씀드렸지만 후세 사람이 몰래 갖다 집어넣은 그 말이죠. 그래서 향부자라든가 치자라든가 향시 약성이 감수라든가 대왕, 황금, 황년에 절대적으로 미치지 못하니 이에 허자를 집어넣어서 열실의 원인이 아닌 것을 은연중에 암시했다 이 소리예요. 그러나 이 허자를 여러분 잘못 이해하게 되면 후세 사람으로 하여금 허자에 미혹되게 해가지고 결국은 뭐냐 선입견을 조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을 용어에 의미를 잘못 이해한 거예요. 편견을 가진 거예요. 이것은 사람을 오류에 빠지는 잘못이 매우 큰 거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글을 볼 때 조심스럽게 잘 살펴보고 전체의 글을 통해 가지고서 이렇게 우리가 부분적인 것을 해석하는 그렇게 기울여야지 어떤 하나만 가지고서 옛날 사람은 이렇게 비교를 하지 않고 그리고 그 사람의 그 상태의 그 허실을 가지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은 그렇지 않다는 것. 병세에 따라서 그냥 허실로 이해하는 게 좋다는 거. 무릇 병증은 병세에 따라서 나타난다. 이게 자연의 법칙입니다. 이거는 자연의 법칙이에요. 병세로 따라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열번이기 때문에 편안하지 못하고 반복전도하며 심중온해한 거죠. 이와 같은 일련의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결국은 열번의 열번이 중요한 거죠. 그러므로 처방의 기준은 열번에 있는 것이니 어찌 반드시 허자가 필요하겠는가? 이건 의미가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판단해가지고 열번이 가벼우면 치자시탕을 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속이 호흡이 첨표하고 만약의 경우 구토가 있으면 그 증상에 따라서 치료해서 거기에 따라서 감초라든가 생강을 더한다. 제가 이 글을 통해서 항상 느끼는 건 뭐냐면은 저 괴병들이 이와 같이 심하죠, 여러분. 막 흉중질통이라든가 흉중비색이라든가 반복 전도하든가 막 몸이 이렇게 요동치고 편안하지 못해가지고 얼마나 심하면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처방은 딱 보니까 하기 간단호와 하기 간단가. 왜 저렇게 간단하지? 제가 항상 놀래요. 이런 걸 보면. 우리가 봤을 때 병의 증상은 저렇게 심한데 처방은 왜 이렇게 간단하지? 정말로 이 처방 가지고 저와 같은
극심한 병증들이 치료가 된다는 말인가? 우리가 얼마든지 이렇게 고민할 수가 있죠. 예, 다른 이유가 아니다. 이것도 이거 두 번 썼네요. 예, 죄송합니다. 본원에서 얻었기 때문이다. 예,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바로 이겁니다. 예, 우리가 상한론이 왜 기본적으로 처방 중에서 기본에 충실한 거냐면 본질에서 얻었다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간략하면서도 예, 애교라고 하는 거예요. 예, 제가 누차 말씀드렸죠. 중경의 증상과 처방은 간략 애교다. 예, 간략하면서 또는 간명하면서 요체를 쥐어 틀고 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상을 이렇게 하나하나의 현상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현상은 결국 어떠한 병세에 의해서 예,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징후에 불과하다는 것. 예, 이렇게 하면은 이 조문도 우리가 배울 점이 여러분 우리가 이 처방을 쓰고 안 쓰고가 문제가 아니라 이런 훈련들을 계속 가지다 보면은 후세방에 대한 식견이라든가 이렇게 보는 눈이 띄어진다는 것. 예, 반드시 눈에 예, 반드시란 말보다도 어느 정도 예, 제 경험상 보니까 나중에 약을 보면은 약을 쓴 사람의 의도를 알아야 됩니다. 예. 약을 쓴 사람의 의도를 알아야 돼요. 그게 좋은 처방입니다. 예. 약이 막 20가지, 막 30가지가 되면은 도대체 이게 무슨, 예. 그냥 꿀꿀이 죽탕이지. 무슨 약이 되겠어요, 여러분. 예. 무해무득한 거죠, 그야말로. 예.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약은 뭐 저도 그렇게 하지는 못하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약은 많이 쓰는 것보다 종류가 많은 것보다는 종류를 줄여가지고 가급적이면은 12개 이내로 줄여가지고 또는 10개로 줄여가지고 예, 더 그 대신 약을 증량을 시키는 게 군약을 대량으로 쓰는 게 좋다. 군신 자세 기본적으로 고방에 나오는 처방을 대량으로 쓰는 게 훨씬 치료 효과가 좋다는 거. 예, 이것은 제가 뭐 저도 뭐 경험이 많지는 않지만 항상 느끼는 점이 그거예요. 고민하고 그랬던 거. 예, 그래서 여러분 이런 글들은 제 경험상 예, 이렇게 쓴 거지만 여러분들이 좋게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요 맨 마지막 예, 탁제라 괴병 여차지 심하거늘 처방은 하기 간단가. 예, 여러분 누구나 느끼는 감정이잖아요. 예. 제가 끝에 항상 이러한 표현, 멘트를 좀 날리는데 싫어하는 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 아이씨, 전부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처방이나 강의하면 되지. 예, 근데 저는 항상 기본적으로 예, 문자적인 거, 의미를 많이 부여하기 때문에 예, 우리가 예, 기본적으로 문자 예, 이렇게 그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병증이 이와 같이 심하죠, 여러분. 여러분 간질 발작이 일으키는데 오룡선 싼 거예요. 예전 사람들은. 그거는 뒤에 가서 또 얘기하기로 하겠습니다. 처방은 왜 이렇게도 간단한가? 예. 다른 게 아니다. 본원에서 얻었기 때문이다. 예. 자, 제가 똑같은 거를 3번 강의를 하다 보니까 그 어떤 게 사실은 좋은지는 모르겠는데 이거는 이제 제가 빠졌던 거를 보충해서 한 거기 때문에 그래도 이게 좀 낫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하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 글만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어쨌든 간에 강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글을 보는 그게 엄청나게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내가 글을 쓸 수 있는 진짜 마지막 시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정말 벼랑 끝에 몰려가지고 집중을 하기 때문에 보면은 하고 싶은 말이 또 생기고 또 그 다음날 보면 또 하고 싶은 말이 또 생기고 그러니까 자꾸만 수정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한다는 것은 하나의 구실이에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제가 보다 더 멋진 생각, 멋진 글을 쓰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이 강의를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랬고.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 통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야, 내가 왜 지금까지 이 글을 이렇게밖에 못 봤지? 다른 시각에서 보면은 정말 또 다른 결과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거. 예, 그것은 뭐 우리 모두가 이렇게 자꾸만 하나의 문제를 가지고서 오랜 세월 동안 집중하다 보면은 누구나 다 어느 정도 경험할 수 있는 어떤 세상이라고 봅니다. 예,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